형, 옆집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동생 민수가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인데? 그게 남녀 목소리가 섞여서. 민수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웃끼리 예의 지키고 살아야지. 하지만 나도 몰랐다. 3년 후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 옆집 소리 때문에 겪게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준호, 올해 53세입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30년째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침 6시 기상, 세면 후 정장으로 갈아입기. 거실로 나와 간단한 아침 준비하며 뉴스 시청하기.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후부터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아내와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신은 늘 원칙만 보지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지금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죠.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그릇. 30년 넘게 같은 은행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내가 사는 이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현역이었지만 가정이 없는 지금 그 모든 성취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저는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늘도 고객 미팅이 3건 그리고 본점에서 내려온 새로운 정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30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점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감, 매일 반복되는 업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맞아줄 가족이 없다는 현실까지. 은행에서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고객 상담, 직원 관리, 각종 회의와 보고서 작성까지. 지점장이라는 자리의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점장이 된 후로는 그런 자리에 끼기가 어려워졌죠. 직급의 벽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오후에도 업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출 심사, 고객 컴플레인 처리, 그리고 끝없이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퇴근길에 근처 마트에 들러 혼자 먹을 간단한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내 식구분을 생각하며 장을 봤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장바구니에 담긴 소량의 식재료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정적이 저를 맞았습니다. 조명을 켜고 정장을 벗어 걸어둔 후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죠.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대학생인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고등학생인 작은 딸은 엄마와 사는 게 편하다며 만남을 피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났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지점장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외로운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퇴직을 몇 년 앞둔 지금 남은 건 고요한 방과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어요.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곧 제 단조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잠을 잔 저는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어요. 주말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니 옆집 앞에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몇 달째 비어있던 그 집에 드디어 새로운 입주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저에게 가볍게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했지만 굳이 나서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사람이 산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혼자 사는 입장에서 옆집이 비어있다는 건 왠지 더 쓸쓸한 기분이 들게 했거든요. 오후 내내 옆집에서는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못을 박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저는 거실에서 독서를 하려 했지만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사하는 날이니 어쩔 수 없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기로 했어요. 저녁 6시쯤 되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생활음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어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갑자기 옆집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옆집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애절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잊고 지낸 감정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그런 친밀한 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여자의 가쁜 숨소리, 남자의 낮은 신음, 그리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3년간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래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어요.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자극에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소리는 약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옆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샤워를 하며 차가운 물로 달아오른 몸을 식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3년 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내일 밤에도 그런 소리가 들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제 단조로운 일상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후 사흘밤 연속으로 같은 시간대에 옆집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호기심,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 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왠지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제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쪼그리고 앉아 플라스틱 병들을 정리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김서영입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지난 며칠 밤 벽 너머로 들려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애절한 느낌이 담긴 그 목소리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겨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서영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 음악을 들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단아하고 예쁜 인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화장에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혹시 소음이 심했다면 죄송해요. 서영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소음이라고 하면 그 밤의 일들을 말하는 건가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이사하면서 생긴 생활 소음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들 벽 너머로 들려왔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영이 다시 한번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밤 들려왔던 그 소리들과 방금 마주친 서영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서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특히 그녀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옆집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침에 마주쳤던 서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격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웃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영과 마주칠 기회를 기다렸어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길 바랐지만 쉽게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가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밖을 내다보기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혹시 서영이 함께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다른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직장이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서영이 손에 작은 용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김치찌개를 많이 했는데 남편과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서영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더 차분하고 예쁜 인상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더욱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야죠. 서영이 화사하게 웃으며 김치찌개 용기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미소 뒤에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 사니까 이런 따뜻한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제 말에 서영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뭔가 공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나눠드릴게요. 서영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김치찌개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와 함께 그녀의 향기도 은은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영과 인사를 나눈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몇 번 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고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서영은 밝게 웃어주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마주치는 서영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마 남편은 직장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은행 업무로 바빠서 평일에는 거의 저녁 늦게 들어왔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아파트 주변을 조깅하러 나갔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에 체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단지 안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뒷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입구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비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 이게 뭐야? 바닥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감쌌습니다. 통증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상황을 보고 119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인대 손상이 꽤 심하네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한 달은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한 달 입원이라니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그날부터 저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부지점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한 달간 병가를 내야 했어요. 55년 인생에서 이렇게 긴 기간 입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로 배정받았어요. 창가 침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은행에서 15년 함께했던 동료 김 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은행으로 이직해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김 부장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라 반가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넌 아직도 혼자 사냐? 재혼 생각은 없고? 김 부장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뭘 포기하냐? 아직 젊지 않냐? 나도 48에 재혼했는데 지금 정말 행복해.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있는 거야. 김 부장의 말에 저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어요. 그동안 체념하고 살았는데 정말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좋은 사람 있어? 김 부장이 농담 섞인 톤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김치찌개를 나누어 주던 따뜻한 마음까지.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서영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김 부장이 돌아간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포기하냐? 아직 젊지 않냐? 그날 밤부터 저는 서영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벽 너머로 들려왔던 그 애절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매일 재활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으며 무릎 상태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과는 별개로 마음속에서는 서영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2주가 지날 무렵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옆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들은 여전할까? 그리고 서영은 자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궁금해할까? 한 달하고 일주일 생각보다 긴 입원 생활이 끝났어요. 무릎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한 달 정도만 더 조심하면 완전히 나을 거라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병원 생활도 나름대로 규칙적이었지만 역시 집만 한 곳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서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복도에서 서영과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났어요.
한 달 넘게 비워둔 집이라 그럴 만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간단히 청소를 마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집 쪽으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 전에는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소리들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마치 집이 비어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혹시 서영이 이사를 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저녁을 해먹으며 계속 옆집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저녁 준비하는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전까지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은밀한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어요. 혹시 서영이 이사를 간 걸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다녀온 걸까? 아니면 그녀의 남편이 출장이라도 간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복도에서 서영을 마주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 달 넘게 기대하며 생각해왔는데 정작 돌아왔을 때 그녀가 없다니. 3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저는 복도에서 드디어 서영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영은 예전보다 확실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졌고 눈가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밝던 미소도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못 뵀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대답했어요. 무릎을 다쳐서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제 걱정 어린 말에 서영은 잠시 표정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서영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서영의 수척해진 모습,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진 옆집.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들려오던 그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서영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도대체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영과 마주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과 힘없어 보이던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예전처럼 생활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월요일 저녁 가벼운 운동을 마친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는 의사가 권한 운동이었거든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서영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듯 큰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거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영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영이 사양했지만 저는 이미 한 개의 쇼핑백을 들어 올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쌀이나 물 같은 무거운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들고 가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까지만 같이 가요. 제 말에 서영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서영의 옆모습을 슬쩍 관찰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한 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졌고 옷도 예전보다 헐렁하게 보였어요.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영 씨,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요즘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저는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서영의 집 앞까지 짐을 들고 가주며 말했어요. 무거운 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정말로. 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열쇠를 꺼내며 현관문을 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괜찮으시다면. 제 제안에 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좀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고 서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커피 드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영은 한참 동안 커피컵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한 달 전에 이혼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제서야 옆집이 조용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서영이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야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옆집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어요. 서영이 힘들어한다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녀가 이제 혼자라는 사실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5년 전에 이혼을 해서 그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 말에 서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이 진솔한 대화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모습 어떠셨나요? 중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도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